이 법이 통과되면 파업 천국론이 파업 천국이 될 거라 주장합니다. 파업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임금의 손실과 해고의 위협에 직면해서 파업을 어렵게 결단합니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파업을 못해서 안달난 집단이 아닙니다. 정부 여당과 재계는 늘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동법 개정되면 파업 천국, 국가경제 파탄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2002년 주 5일제 도입 당시 광고를 한번 보십시오. 경제5단체 광고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경제 파탄난다라고 했습니다. 주 5일제 도입 20년이 지났습니다. 국가경제 파탄 났습니까? 삶의 질은 더 높아지고 경제 활성화됐습니다. 엊그제 24년 경제6단체 광고를 한번 보십시오.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기업의 해로 나간다, 경제 파탄 난다, 똑같은 레파토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입니다. 없는 사실을 예정될 수도 없는 허상을 제시하고 그거를 토대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 무더웠던 2022년 여름 거제도 조선소 하청 노동자가 눕지도 일어서지도 제대로 앉기도 어려운 0.3평 감옥의 스스로를 31일 동안 가두고 외친 절규였습니다. 자신과 같은 하청 노동자에게 허용된 자유가 이 정도라는 상징이었습니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20여 년 전부터 새롭게 등장한 신종 노동탄압 수단인 손해배상 가압류가 더 이상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죽이지 말라, 고통에 신음하지 않게 해달라, 노동자 살리기 법입니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보장법입니다. 53년 6.25 전쟁 중에 제정된 사용자정이 70년이 넘었지만 개정된 바 없습니다. 변화된 현실, 산업구조와 고용 형태가 급속하게 변화된 현실을 담지 못하는 법은 더 이상의 법이 아닙니다. 실질적 지배결정이 모호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대법원은 15년 전에 이 개념을 인정했습니다.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 법정주의가 지배하는 형사재판에서도 삼성전자 서비스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개념을 인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전신인 한나라당도 이미 20년 전에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립니까? 모든 원청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청사업과 하청노동에 깊숙이 개입하는 원청, 그 원청 그에 상응하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러한 책임을 지기 싫다면 하청노동과 하청사업에 관여하지 않으면 됩니다. 관여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비윤리적인 행태입니까?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이 조항, 형식적으로 한두 명만 그런 조합원이 있어도 노동조합을 부정합니다. 이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정의조항이 앞에 중복적으로 있기 때문에 삭제를 요구합니다. 이미 ILO가 지속적으로 삭제를 권고했습니다. 한EU FTA 노동 조항에도 이 조항을 근거로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이 조항의 삭제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FTA 조항이, 노동 조항이 굉장히 많은 FTA에 존재합니다. ILO가 이미 협약 비준 우리나라도 했습니다. 이 조항을 계속 유지할 경우 ILO의 혹독한 이행 감독과 FTA 노동 조항을 근거로 한 무역 분쟁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과 재계가 먼저 이 조항의 삭제를 주장해야 됩니다. 부진정 연대 책임을 불법 파업을 해도 손해를 지지 않겠다, 이런 주장이 아닙니다. 손해를 지겠다는 겁니다. 조합원들이 행위한 만큼 그만큼만 손해를 지겠다는 겁니다. 헌법상 대원칙인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서 손해를 지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행위한 그 이상은 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법안입니다. 주식회사 외부 감사법에 따르면 이사들의 경우 자신의 기책 사유만큼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사들은 그렇게 책임지라고 하면서 노동자들은 그렇게 책임지지 말고 전체 손해를 책임져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 편향적인 주장입니다. 노란목투법은 이미 국내, 국제적으로 확립된 내용입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 행정처, 국회 입법조사처,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 또다시 ILO, 모든 국내
국제 노동 기준과 유권적인 해석을 하는 대법원을 포함한 모든 기관에서 이 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파업 천국론이 파업 천국이 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파업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임금의 손실과 해고의 위협에 직면해서 파업을 어렵게 결단합니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파업을 못해서 안달난 집단이 아닙니다. 정부 여당이 묻습니다. 국민의 다수인 노동자들을, 국민들이 만든 노동조합을, 그리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헌법상 보장된 파업권을 행사한 것을 범죄시하고 악마화하니 기분이 좋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솔직히 노조 없는 세상, 파업 없는 공장을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정부 여당과 재계는 늘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동법 개정되면 파업 천국, 국가경제 파탄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2002년 주 5일제 도입 당시 광고를 한번 보십시오. 경제우단체 광고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경제 파탄난다라고 했습니다. 주 5일제 도입 20년이 지났습니다. 국가경제 파탄 났습니까? 삶의 질은 더 높아지고 경제 활성화됐습니다. 엊그제 24년 경제6단체 광고를 한번 보십시오.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기업이 해로 나간다, 경제 파탄난다, 똑같은 레파토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입니다. 없는 사실을 예정될 수도 없는 허상을 제시하고 그거를 토대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이라면, 재계라면 국민 선동을 멈춰야 됩니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게 얘기합니다. 중앙지검장 시절 중앙지검은 삼성 노조 파괴 사건 수사 결과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사회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고 사측에게 유리한 한국 사회 노사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친기업 반노동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검사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헌법상 제2요구권은 내재적 한계가 있다. 헌법 밖에 확립된 법리입니다. 집행 불가능한 법률, 국가재정을 파탄내는 법률, 행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법률, 이번 노란봉투법 어디에 해당됩니까? 정부 여당 재계는 답변하십시오.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런 제2요구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 법안에 대해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거부권 행사는 탄핵으로 들어서는, 탄핵의 지름길로 들어서는 그런 행위입니다. 자, 마무리해 주시죠. 네. 마지막 장면 하나 띄워야 되는데 화면이 안 나오네요.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2005년작 올리버 트위스트 장면을 띄우려고 했습니다. 19세기 영국 야만적인 공장을 드러내는, 폭로하는 영화이자 소설이었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한국 사회 노동 현장은 야만적 공장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헌법상 보장된 노동 상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 이 현실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 이번 노란봉투법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야만적 공장이 노사 분쟁이 격화해서 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노동법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도 신노동법의 시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5박 6일 또 2박 3일 긴 필버스터였습니다. 그 과정 동안 이하경 부의장께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사내를 선포합니다. 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